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낙제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 분야는 완전하게 낙제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완전히 낙제점이다.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한번 분석해보고, 네. 두 번째는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대한 답변이 갖는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네. 일단 아까 우리가 이제 김혜령 기자와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나를 이제 한번 네. 클로즈업 시킬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현주 의원이 요즘 좀 말이 조금 점점 강해집니다. 네. 톤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시원합니다. 자, 시원하죠. 보십시오.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라길래 뭔가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무슨 덕담 릴레이 합니까? 게다가 일부는 무슨 청와대 비서실 직원인가 할 정도였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전히 머나먼 말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이현주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현주 의원이 그 중에서도 이제 김혜령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좀 센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제가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예. 김혜령 기자의 날카로운 핵심 찌르기에 빵 터졌다. 까지는 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무시무시합니다. 예. 네. 그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이야말로 가관이었다. 대답하는 표정과 내용을 보니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바보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바보에 가깝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바보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바보다. 바보에 가깝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근거가 김혜령 기자에 대한 질문, 김혜령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표정과 내용을 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혜령 기자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짧게 했습니다. 내가 뭐 30분 동안 할 때 다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답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권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김혜령 기자가 그냥 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경제를 물어본 것이고, 김혜령 기자가 그 뒤에 미디어 오늘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아픈 어려운 국민들의 심정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빵 터졌는지 아니면 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김정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질문을 아주 기분 좋게 해가지고 웃으면서 답변했던 그 기자는 예쁘고,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물어본 김혜령 기자는 악입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말한 건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김혜령 기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서 뭐가 나아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민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로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다니는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네네. 근데 오늘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노영민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친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시장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실행을 해야 돼. 액션 플랜을 짜야지. 그렇죠. 해야죠. 이야, 그리고 또 뭐 이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노동적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이 아마 변호사 시절 인권 변호를 해서 이미지가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노영민 산자위원장 뭐 책 팔다 잘리긴 했지만 산자위원장 출신이라서 뭐 경제를 좀 안다. 조그만 기업을 해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실장한테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경제 인사도 당신도 만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노영민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잘 모르고 있는 거. 딴 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 있어요. 중국. 친중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들 다 뭐 문 닫고 뭐 네. 쫓겨나고 난리니까 그게 비하면 한국은 아직까지 살만하네? 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180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친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무슨 지금 말장난칩니까 지금? 근데 뭐 이것도 좋고, 근데 손 대표가 또 이분은 요즘 조금 외로운가 봐요. 네. 한마디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다. 규제도 풀고 노동개혁도 하겠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줬는지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왜 밥 안 사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밥을 안 삽니다. 혼자 밥 먹으니까. 혼밥입니다. 혼밥이니까. 그러니까 이 손학규 대표가 볼 때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네. 밥 한 번 안 산 모양입니다. 야당 대표들한테. 그러니까 야당 대표잖아요. 그럼 뭐 야당도 뭐 야당이지만 뭐 야당도 뭐 자유한국당이 미울 테니까 사줄 필요 없지만 네. 손학규 대표는 뭐 얼마 전까지도 같은 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하고 그렇죠. 뭐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그 뒤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요. 뭐 주거니 박건희 같은 편입니다. 솔직히 옛날에는 같은 편이죠. 지금은 나와 있지만 그런데 안 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손학규 왈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쓴 국물이라도 어. 밥이라도 한 끼 먹자는 말도 없고 생각도 아예 없는 것 같아. 섭섭한 겁니다. 손학규 대표 말은 맞는데 그 전에 경제 이야기 좀 강하게 질책했어야죠. 무슨 친기업적 정서냐, 그리고 노조 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조 편이다 지금. 노조 세상이다. 더 세게. 예.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꼬리 내리고 말이죠. 거기다 밥이나 먹자고. 아유, 어쨌건 밥 안 먹는 건 문제가 있지만 손학규 대표의 이 발언들도 보면요, 굉장히 맥빠지게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학규 지금 대표의 관심은 사실은 경제가 아닙니다. 네, 밥 먹는 거. 선거구제. 선거구제 그죠? 아니 이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지 바른미래당은 살 길이 살 있습니다. 길이 있죠. 네. 밥통 이야기입니다. 지금. 밥통 얘기. 예. 그것도 밥이네요. 예, 밥그릇 밥입니다. 얘기네. 지금 밥그릇 정의당과 얘기. 바른미래당의 이거 안 하면 네. 다음 선거 때는 막막합니다. 그렇죠.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진짜네요. 예. 지금 분위기 보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으로 아마 양당 구도로 다시 재편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러다 보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없어지죠. 미래가 없습니다. 네. 연동형 하면 엄청나게 국회의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밥도 밥이지만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정치개혁 얘기가 없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노영민 실장이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말을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요? 네, 한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마.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들이 의석이 중요한데 그럼요. 왜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안 좋다. 어쨌든 그런데 근데 단식은 풀었다고 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구제 때문에 단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밥 먹자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좀 지금 약간 뭔가 좀 정신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단식 했나요? 단식 얼마 전까지 단식한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고 단식하던 사람이 비서실장이 찾아가니까 왜 밥 먹으라고 안 부르냐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밥 먹자. 쓴 국물이라도 먹고 싶다. 참나. 애타는 모양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배가 고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경제죠. 바보야 경제야. 근데 그렇죠. 이현주 의원이 볼 때는 어쨌든 뭐 이현주 의원도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는 대답하는 표정과 내용을 보니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바보에 가깝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막 나가요 지금 예. 이현주 의원.
월요일 날 옵니다. 예, 조금 또, 많이 나갔죠? 예, 조금 오늘까지만 잘해 주십시오. 월요일 날 또 신의 한수에 출연하는데. 네, 예. 아니 저 나쁜 거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요. 아니, 비판을 아주 시원하게 자신 있게 한다. 시원하게 합니다. 소신 있게 한다. 이게 내가 뭐 이런 쪽인데 내가 억하심정이 있다고 나는 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근데 말이죠. 요거 지금 딴 얘기인데 지금 단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가 와서 밥 얘기했는데 단식하는 사람한테 밥 먹자고 그러는 건 이거 놀리는 거 제가 아닙니까? 알기로는 손학규 또 그 저쪽 정의당도 그렇고 두 분이 단식했는데 예. 다 풀었습니다. 근데 풀었다는 얘기가 안 들려가지고. 아니 풀려 한참 전에 풀렸어요. 그렇습니까? 뭐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한때 그랬는데 이제는 밥 얘기하고 있군요. 우리는 시작할 때는 강하게 뉴스가 나오지만 풀 때는 잘 모릅니다. 조용히 풉니다. 조용히. 내가 단식 풀었다는 이야기를 적에게 알리죠. 그래서 저도 며칠에 밥 먹자는 얘기를 왜 손학규 대표가 했을까? 단식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근데 뭐 무슨 말을 이렇게 하나. 단식 풀었다는 게 보도는 됐는데 아, 할 그렇군요. 때만큼 크게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건 참, 이 손학규 대표 예전에 그 날카로운 모습이 없어졌군요. 예. 예. 손학규 대표도 제가 알기는 네. 대식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식이 힘들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뭐 연세림을 을 생각하면 사실은 체력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래 단식했고 우리가 무슨 뭐 손 대표의 단식을 뭐 희화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신 대표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고 그렇죠. 안 났습니다. 저도 뭐 할 때에 비하면 풀 때는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풀긴 풀었습니다. 그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밥 얘기를 했군요. 네, 네. 이해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진짜.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진짜 이현조의 말이 맞다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바보에 가까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미치겠다. 어떻게 하라는 걸,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 경제부총리라도 또 뭐 정책실장이라도 좀 빠릿빠릿하고 지금 우리 실장, 노영민 실장 이야기처럼 친기업적이고 뭐 그렇죠. 시장 기능을 아는 분을 앉혀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김수현 실장이나 영 그러니까요. 전 반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그래도 그런 대로 뭐 무난한데 김동연 부총리하고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급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떨어지죠. 봅니다. 예. 예. 뭐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한 급을 평가하는 이러지만 경제적으로 특화된 사람은 김동연이고 그렇죠. 홍 부총리는 사실은 박근혜 때 미래과학부 반려형이에요. 차관 했는데 미래과학부 차관도 과방위 뭐 과학부 차관도 되고 이렇게 승진하고 국무총리실 뭐 실장도 되고 등등 해가지고 말은 좀 많았습니다. 캐비넷에다가 서류 예, 놔두고 예, 나와가지고 예. 논란이 컸죠. 그 본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박근혜 때 잘 나갔던 분인데 네. 박근혜 때 청와대 핵심에 있었다가 이 정권에서도 잘 풀리는 인물입니다. 캐비넷에다가 서류를 놓고 나온 뒤로 잘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놨던지 모르겠고 어쨌든 예. 캐비넷 이야기는 좀 나옵니다. 예.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잘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것 또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삼성조차도 반도체, 스마트폰 올해 전망이 어둡다. 어둡다. 현대차는 더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럼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친기업적 마인드라는데.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현조 의원이 한마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심한 표현이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바보에 가깝다. 좀 심한 말입니다. 좀 심한데 월요일날 출연합니다.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했는지 아닌지. 바보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뭐 백치란 표현 표현이 많은데 또 바보라는 또 이게 단도직입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지금 아우 제목 뽑아야겠네요. 아주 셉니다 진짜 바보에 셉니다. 가깝다. 그렇습니다. 제가 신 대표 보고 근데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바보에 가깝다 그러면 기분은 나쁘죠.
아 근데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진짜 여성 문제에 여성 대해서 문제는? 괜찮죠. 모르면 좋으니까. 근데 경제는 대통령이 모르면 안 되죠. 네. 예. 그럼 나라가 그러면 거의 망가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는데 우리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웃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무너졌는데 어찌 웃으면 그 참아. 그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게 진짜 말이죠. 네, 이게 아유. 정치가 촌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어제 말씀드렸지만 벌거벗고 나와서 야, 내가 발음을 경제 좀 정확하게. 아, 요즘 방송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습니다. 네. 좀 주말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막 털다 보니까 이제는 좀 셉니다. 가끔씩. 우리 집중하고. 집중.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이 바보들이 모여서 말이죠. 정치를 하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살려야 됩니다. 딱 답이 있습니다.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 기조를 제발 바꾸길 바랍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경제를 살립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세요. 경제를 살립니다. 댓글 많이 써주십시오. 경제를 살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